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화기애애한 저녁, 즐거운 저녁. 자, 해당 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님과 네. 함께 해외 경제 소식들 하나씩 배워보고 있습니다. 기승전 비트코인, 네, 사커코인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시네요. 백사커 1달러. 네. 그 사커 이왕 할 거면 수루로 하지 말고 사커로 하는 게. 좀 약간 짜치잖아요. 그래도 월드컵 우승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월드컵 우승. 우리가 언제 그런 거 한번 해보겠습니까? 그렇게 하자. 예. 복 받은 나라입니다. 월드컵 우승. 예. 다음 소식은 뭐예요? 소식은 뭔가요? 다음 소식은 사실 지지난주부터 계속 준비를 했던 건데 계속 잘린 아이템. 네, 계속 잘린 아이템이 오늘은 꼭 해야지. 그럼 앞으로 갖고 오시지 왜 이렇게 뒤에다 나오셨어요? 제 맘이죠. 그러게요. 죄송합니다. 맞네. 네. 무슨 얘기예요? 네, 화면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 요 뉴스는 기억하시죠? 2021년에 벌써 2022년 전 그래. 수에즈 운하를 저렇게 대각선으로 막아버려가지고 맞아요. 한 6일 동안 안 그래도 코로나로 어려웠던 그 전 세계 공급망을 꽉 막아버렸던 그 회사 에버그린 기억하시죠? 기억납니다. 근데 이 회사가 지난해 수익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연말에 직원들한테 최대 50개월치 월급을 보너스로 줬대요. 50개월치요? 잠깐만요. 4년 2개월? 50개월치. 4년 2개월치잖아요. 근데 이거는 분노가 일어나지. 분노예요. 분노. 왜 이 정도면 퇴직금 아니야? 개인 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했는데 근데 일부 직원들은 6,500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8천만 원 받은 거예요. 보너스로. 50개월치 치고는 그렇게 되게 많은 건 아닌데 분노가 근데 상관없어요. 야, 월급이 작구나. 야, 짜게 줬었네. 진짜 회사 너무하네. 근데 이제 대만 본사에 있는 직원들의 일부만 그렇게 받고 중국은 또 그렇게 안 줬다. 예. 그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오히려 뭐 월급의 한 대여섯 배 이상 받아가지고 불만이다, 막 부당하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어쨌든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돈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벌었대요, 작년에? 코로나 봉쇄가 풀리면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제 수요가 급증하면서. 그때 배 모자랐을 때 좀 막. 네. 근데 이 회사가 재작년에도 같은 이유로 한 40개월치 월급 보너스로 막 줬었어요. 상여급으로. 평상시에 많이 주지 이 회사는 좀 그래, 독특한 이런 회사는 악덕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나요? 네,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네. 그 에버그린 그 회사의 연간 이익이거든요. 근데 2021년, 2022년 확 늘었죠. 이 회사가 세계 7위 해운사거든요. 근데 지난 2년간 출하량이 다시 늘고 또 컨테이너 화물 운임이 오르면서 진짜 해운업계 특수를 누렸어요. 네. 그래서 에버그린의 지난해 이익이 대만 달러로 하면 6,3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26조? 예. 네. 그러니까 2020년에 여기에 한 3배 이상 껑충 뛴 거거든요. 근데 이 기사의 이제 마무리가 문제는 이제 세계 성장이 악화되고 있고 화물 운임이 하락하고 있어서 올해 수익성은 안 좋을 거다. 다시 저 전으로 돌아가겠네요. 3분의 1. 쟤네들 저게 마지막 화려한 파티였다. 다시 그럼 저임금으로 돌아가는 거군요. 그런 성과급 얘기가 파티가 있는데 끝나고. 안 그래도 예. 이거를 그래도 오늘 해야겠다라고 한 게 어제 이제 어떤 그 그래프들을 많이 보여주는 네.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화면을 보실까요? 이런 통계가 다시 그래프가 나와서 오늘은 꼭 보여드려야겠다 한 건데 이게 프레이토스 발틱 인덱스라고 글로벌 컨테이너 운임이에요. 운임 그래프예요. 엄청 뛰었었네요. 저 때 21년, 22년에. 와. 그쵸. 이게 실제 시장에서 체결된 12개 항로의 그 40피트 컨테이너 기준 한 개당 화물 운송 비용이거든요. 근데 2021년 요 피크 때 하반기 보면 40피트 컨테이너당 한 1,990 10,000불이었는데 네. 그게 지금 이게 정점을 찍고 10,000불에서 2,000불대로 떨어진 거예요? 그쵸. 올해 1월 13일 기준 그러니까 한 80% 떨어진 거예요. 근데 오늘 더 내려갔어요. 오늘은 요거보다 조금 더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거의 코로나 이전과 수준이 같은 거죠. 야. 근데 1년 전만 해도 왜 우리 그런 뉴스 보여드렸었잖아요. 뭐 캘리포니아 그 항구 LA 맞아요, 공장구에 맞아요. 막 예. 배들 막 수백 대 기다리고 있다. 트럭들 막 기다리고 있고. 네. 막 하역이 안 바다에 돼서. 동동 떠 있다. 근데 지금은 한 대도 없대요.
그건 뭐예요? 그때는 트럭이 없어가지고 혹은 뭐 그때 운전사도 없고 하역을 내릴 수 내릴 있는 수 기사도 없고. 없고 뭐 그런 거였잖아요 그때는. 그쵸. 그때는 뭐 그러니까 그때는 수요가 많았던 건데 네. 지금은 뭐 수요가 없다고 해석도 할 수 있고 네. 아니면은 수요 대신에 이 재고가 많아서 아. 주문량이 없다고도 볼 수 있고. 볼 수 있다고 음. 저는 봅니다. 그건 그때 그냥 진짜 스프링처럼 막혔던 거 퍽 터지는 것처럼 폭발해가지고 병목 현상이라고 네. 하죠. 네. 스프링은 뭡니까? 아니 그 병목이라고 한다면 좀 막혀가지고 뭐 이런 느낌. 네, 그때는 뭔가 뭐라 그래야 되지? 여드름 터지듯이. 그 그건 말도 안 되는. 언제 확 오는데요? 아까 에버그린 막혀 있었고 뭐 근데 턱 터지듯이 잠깐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네. 병목 현상한 너- 느낌이 조금 멀어요. 여드름 현상. 멀답니다. 예. 고름 터짐 현상. 네. 네. 그런 느낌. 네. 어. 그래서 요 표 하나 더 보시면 예. 요거는 주요 항로별 그러니까 운임비예요. 항로별 운임비. 다 떨어졌네요. 네, 요게 뭐 중국, 동아시아에서 그다음에 북아메리카 서해안, 서부 쪽으로 가는 거 뭐 그런 식으로 계속 가거든요. 요게 다 떨어졌는데 거의 보면은 이게 한 51% 정도 떨어진 거고 그다음에 뭐 22%, 뭐 55%. 뭡니까 지금 저게? 지금 우리 보고 이게- 있는 운임들? 네, 항로별. 항로별. 네, 중국에서 여기 이쪽에 나와 있어요. 중국에서 미국 서부, 미국 서부에서 중국, 그다음에 중국에서 미국 저기 동부 이런 식으로. 북유럽? 북유럽도 약간 차이가 있네요. 북유럽으로 가는 건 살짝 오른 거 어디 위주로 살짝 오르는 거예요? 여기는 다들 떨어지고 북유럽, 있는데. 그다음에 북아메리카 동부 해안, 음. 네, 이쪽으로 가는 게 오히려 좀 올랐네요. 요거는 아마 이쪽에 그 LNG 선이나 이런 여러 가지 하면서 이렇게 배들이 많이 필요해서 그쪽 유럽 쪽엔 수요가 많아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예. 전반적으로는 한 절반 이하로 네, 거의 떨어졌네요. 20%에서 뭐 많게는 5, 60% 정도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그러면 있는. 이거는 뭐 어때요? 좋은 건가요? 이렇게 운임이 떨어지면 물가 오르는 거에는 사실은 긍정적인 솔직하게 얘기하면 해운 회사 빼고는 다 좋죠. 네. 음. 그런데 그 운임비가 예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네. 공급망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소비 지출의 변화가 있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소비 지출이 줄어서 그랬다. 그렇죠. 아까도 잠깐 물어보시긴 했는데 팬데믹 동안에는 뭐 집에 갇혀 있으니까 TV, 뭐 가구, 뭐 가전제품 이런 데 돈 굉장히 많이 썼잖아요. 네. 그래서 물류 인력도 부족했지만 이제 봉쇄가 풀리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그런 걸 사지 않죠. 그런 이미 소비를 샀고. 하지 않고 서비스를 오히려 서비스의 소비를 많이 하죠. 그래서 뭐 외식 아니면 여행, 뭐 오락 같은 거에 네. 지출을 많이 하니까 네. 일각에서는 야 그래도 소비가 증가하지 않았냐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는데 소비는 증가했지만 결론적으로 물동량은 늘지 않았죠. 네네네. 근데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새로운 물건이 아니라 유통업체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그러니까 세일 같은 거를 하면서 재고 소진을 하고 있다는 얘기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요금이 지금 중요하게 보는 게 서비스 요금이 얼마나 오르냐에 따라서 물가가 좌지우지되니까. 네. 그래서 아무튼 지난해 말부터 이렇게 운임이 계속 너무 떨어지니까 네. 그 선사들이 운임 가격 하락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이렇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 항해 예정돼 있던 걸 취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오래된 배를 이제 폐선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없애는 등 이제 배를 많이 빼면 운임이 그래도 유지가 되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그다음에 이런 뉴스도 나왔어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 요거는 이 화물 운송 업체 뭐 플렉스포트라는 데가 인력을 20% 정도 감축했다. 그러니까 한 600명 이상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감원은 해운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는 기사 내용이거든요. 여긴 육상 운송하는 곳들이죠. 해운이 글로벌 화물 운송업체인데 전 세계 인력의 한 20% 감축했다. 전 세계 인력이요? 네. 어. 그래서 왜 놀랐어요? 그래봐야 전 세계? 600명입니다. 그래 봐야 아니 전 세계 인력의 20%를 그렇죠. 그래도
그만큼 한 기업이? 근데 600명밖에 안 돼요? 네. 그 전 세계라는 게 곳곳에 있는 네. 뭐, 제가 전 세계에 그 흩어져 있는 그렇죠. 자신들의 인력을 한국에는 한 10명밖에 없고 전체 인력의 20%를 어떻게 한 기업이 답답합니다. 저. 죄송해요. 너무 몰입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예? 배 갖고 계시는 거 아니죠? 여기도 그러면 화물 저 육상 운송량도 줄어들었다. 네, 그래서 그만큼. 대형 화물 운송 아니면은 그 창고 같은 저장 관련 업체 이런 예. 데가 지금 뭐 작년 네. 6월 이후에 인력 감축을 다 시작해가지고 이런 관련 업체를 전체로 보면 한 6만 명 넘게 네, 직원을 줄였다 이런 뉴스도 좀 어렵다. 있습니다. 네. 이런 날도 있어야죠 뭐. 워낙 그동안 좋았잖아요. 워낙. 뭐가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운임비가 높았을 때 해운 쪽이 해운 업체들은 네네. 진짜 좋았는데 얼마 나머지들이 힘들었으니까 좀 떨어질 때도 있어야죠. 뭐. 자, 그럼 또 다음 소식 네. 볼까요? 네, 다음 소식도 화면을 먼저 보겠습니다. 뭔가 풍성합니다. 네. 많이 가져오셨네요. 네, 늘 이럽니다. 아, 그래요? 한풀이 하듯이? 아니, 오늘 되게 쭉쭉 나가네요, 막힘없이. 네. 네. 여드름 터진 것처럼. 예. 네, 환홍성 효과라고 네. 할까요? 네. 자, 화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화면 보여주세요. 화면 뭡니까? 네, 요 일본 얘긴데요. 음. 요거는 어. 뭐냐면 일본 기사니까 약간 일본 느낌으로 네. 도쿄 제력구 일본 도쿄 전력구가 네. 예. 가정용電気 요금을 30% 가까이 이빠이 제발. 인상으로 하는 내용을 일본 산업성에 신청했습니다. 전기요금을 30% 인상한다고요? 하이. 네, 오늘 30%가 말이 됩니까? 와. 정부의 이빠이 여기도 매우 낮았던 모양이죠? 얘네는 매우 뭔가를- 낮았다고 하기에는 어. 우리나라보다는 전기요금이 비싸서 어. 그렇게 얘기하기엔 좀 그렇지만 전력회사 입장에서는 그동안 많이 참아왔다라고 하는 게 네. 그래서 내용을 보면 뭐 29.31% 거의 30%죠. 이 다 올릴 수 있습니까? 그 일본은? 우리는 올리고 싶습니다 하는데 꼭 다 안 올라가잖아요. 그쵸. 그런 게 있는데 예. 뭐 지금 이 제목을 그대로 더 얘기를 하면 뭐 지역 격차가 커지면서 뭐 원자력구 네. 지역 격차가 커진다고요? 그 민영화가 돼 있어서 네. 어디는 비싸고 어디는 네. 좀 싸고. 그래서 원자력구 그다음 그 재생에너지 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네. 그런 얘긴데 이게 달러 대비해서 엔화 약세가 조금 때문에 연료 수입을 하는데 조달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 가스나 이런 것도 오르긴 했지만은 거기에 이제 엔저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일본이 자꾸 그 톤이 마음껏 하세요. 괜찮아요. 앞으로 소장님 뭐. 느낌으로 나오는데 어? 하여튼 그 일본 대지진 때 네네. 그 원자력에 대한 그 크게 데이는 바람에 예. 화석 연료로 많이 전환을 네.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전력 회사들에서 전기를 얻는 방이 자꾸 웃지 마세요. 나 안 웃었는데 왜? 약간 자꾸 일본어가 나올 것 같은 그러니까 느낌이라서 그래. 눈빛이 또 할 거야? 또 할 거야? 예? 그럼 10,000원 주셨니까 니혼인 데스까? 니혼인じゃないです. 예. 예. 사실 오늘 아니 뒤 마스터님 오늘 아니면 언제 합니까? 마음껏 하시랍니다. 네. 네. 하여튼 그래서 네. 너무 화석 연료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연료비가 너무 많이 오르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올라서 오는 6월부터 가정용 전력 요금을 평균 29.3% 올리는 내용을 정부에 신청을 했다라는 건데 이미 아까 화면에 보시면 다른 회사들도 쭉 있었거든요. 그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 네. 보면 32.94%. 이게 45.8? 이게 뭐 동북전력, 뭐 후쿠리쿠, 뭐 주거쿠, 뭐 뭐 오키나와 뭐 이런 그 전력 회사예요. 예. 민영화가 돼 있는데 각자 이만큼 올리려고 신청을 했다. 네, 그러니까 거의 최대 한 46%까지 28%에서
인상한 내용이 다 담겼는데 신청을 하면 그러면 다 받아준다. 신청이라는 건 안 이게 받아줄 수 있다는 거네요. 일본 그 전기 회사가 네. 2016년부터 완전 민영화가 돼가지고 네. 자기네가 이제 요금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그 휴대폰 만들러 갈 때 음. 통신사 정하고 그다음에 요금제 정해서 가잖아요. 네네네. 선택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본도 그런 자기의 컨디션에 맞는 그거에 따라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어요. 회사마다. 그런데 이 전기 요금이 전력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 요금이라는 게 있고 네. 그다음에 정부의 인가가 필요한 규제 요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도 왜 통신요금도 그렇잖아요. 네, 근데- 정부 마음대로 못하고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랑 규제 비슷하네요. 요금 같은 경우에는 그 전력 회사가 아까처럼 마음대로 정부의 못 30% 이빠이 음. 오르는 거 오네가이시마스 이렇게 하면 잘하시네요. 네. 하면 어. 이게 인가가 돼야 올릴 어. 수가 있는데 네. 이게 굉장히 까다롭대요. 올린다고? 어. 너네 아, 임원 그렇죠. 급여 내역 갖고 와봐. 일본도 똑같이. 너네 아. 허튼데 많이 쓴 거 아니야? 아, 이러면서 아. 그런 걸 다 하니까 아. 전력 회사들이 규제 그 요금을 올리고 싶어도 너무 탈탈 터니까 음. 선뜻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도쿄 전력이 인상을 신청했다는 건 규제 요금이에요. 안 해줄 수도 있는 부분. 네, 그 심사가 까다로워. 근데 이게 10년 만에 인가가 되면 10년 만에 오르는 거예요. 10년 동안 만에 안 10년 동안 올랐고? 안 올랐었어요. 근데 요번에는 사정이 좀 다르니까. 그 정도로 지금 우리 어렵다. 근데 뭐 가정용 그 자유요금도 그래도 올릴 계획이다라고 네, 발표를 네. 했는데 네. 아하. 네, 그래서 지금 근데 문제는 올해부터 그 일본 정부가 전기요금이 너무 비싸지니까 네. 그럼 사람들이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민들이. 그래서 그럼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겠습니다. 해서 그 전기요금 지원금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20% 정도 내가 좀 덜 부담스럽게 20% 정도 도와주는데 이렇게 올리면 30% 음. 40% 올려버리면 음. 그 정부의 지원금이 의미가 없어지는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가 좀 그런 신청에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당황스러워하고 있다. 그런 뉴스도 지금 나왔어요. 지금 그 대지진 난 이후로는 원전은 아예 안 돌아가요. 일본은. 아니에요. 10개 중에 있긴 돌아가죠. 근데 있어요. 10개 중에 있긴 5개 있는데 정도 뭐 새로 라고. 짓지를 않는 거지. 어허. 네. 그리고 지금 전력 회사 중에서도 원전을 가동해서 전기를 얻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회사는 지금 인상 신청을 안 했어요. 네. 거기는 뭐 인상 요인이 사실 없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그래서 그 기사에 원자력과 재생 에너지 얘기가 다시 나온다라고 하는 게 야, 이렇게 전기요금 올리면 안 되지 않냐. 결국에는 LNG 석탄 우리처럼 일본도 해외 수입으로 의존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원전을 열심히 져야 된다는 의견이십니까, 소장님? 저요? 저는 이때다 싶어서 그쪽은 이때다 싶은. 그쪽은 문외한이라서 지금 57분이니까 빨리 끝나고 집에 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습니다. 서로를 알아가자는. 싫어요. 안 알려드릴 거예요. 아, 네, 2%가 하는 거 한번 따라해봤더니 안 먹히네. 왜 나한테 그래요? 2분 남았는데 짧은 거 하나만 더 할까요? 진짜? 짧은 거? 네. 아니면 원전에 대한 그 사견을 밝혀주시겠어요? 뭐 일단 방송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짧은 거 하나 가겠습니다. 네, 네, 네. 네, 화면 보시면 예. 요거는 지난주 스웨덴에서 코란을 불태운 시위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코란 그거 뭐야? 네, 경전이죠. 네, 경전을. 네,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대한 튀르키의 반대를 불러일으켰다 이런 네. 건데 지난 주말에 스웨덴에 있는 튀르키예 대사관 주변에서 반 튀르키예 시위가 있었어요. 오. 지금 화면 보면 에르도안 대통령 사진 막 밟고 있죠. 야. 네. 이게 스웨덴계 덴마크인 그 우익 극단주의 정당이 주도하는 시위였는데 네. 이 정당 대표가 이슬람 경전인 코란 어. 사본을 불태우는 일이 있었어요. 음. 근데 시위의 세상에. 목적은 이슬람에 반대하고 또 스웨덴에선 표현의 자유에 자유가 있는데 네. 이거에 네. 영향을 미치려는 에르도안 대통령을 비판한다. 독재에 분노한다. 야, 그러게. 이런 거였어요. 코란을 태우면 열받긴 하겠네요. 당연히 열이 받겠죠. 오. 그래서 튀르키예 그 에르도안 대통령이
야 아무리 그래도 음. 우리의 그 우리가 그렇지. 신성시하는 그런 경전을 모욕하는 행동은 용서를 할 수가 없다. 보통 이런 건 유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용서할 수 없다라는 네. 표현까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스웨덴 너네 아무리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를 보장시켜준다 그래도 이런 거는 사전에 니네가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를 그냥 계속 허용을 한다고 이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하면서 근데 문제는 스웨덴이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나토 가입해야 되거든요. 네. 나토 가입 신청해놨거든요. 네. 근데 튀르키예하고 헝가리인가의 그 동의만 남았어요. 야 너네 나토 가입 꿈도 꾸지 마 라고 얘기한 상태다. 스웨덴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럼 납작 엎드렸습니까? 그러니까. 납작 엎드렸어요. 스웨덴 총리가 급히 트위터에 많은 이에게 신성한 서적을 불태우는 건 매우 무례한 행위입니다. 이렇게 입장을 내고 뭐 외무장관도 우리가 표현의 자유는 광범위하게 가지고 있지만 이게 우리 정부의 뜻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트위터 없으면 어쩔 뻔했냐. 그런 의견을 밝혔다.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아주 알차게. 네. 고맙습니다. 오해진 해당 경정부서 오해진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자 김현수 소장님도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빨리 갈래요. 내일도 한 번 더 나와주시고. 네. 내일 또 재밌죠? 뵙겠습니다. 재밌죠? 아, 지금 빨리 마무리 져요. 아이. 자 글로벌 라이브로 이어가겠습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